2015년 10월 14일 깊은 밤, 중국 마허산 도로에 겸손하게 자리 잡은 딩우이 사찰 앞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고 경찰차 불빛이 텅 빈 마당 전체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이 밤중에 갑작스럽게 사찰로 들이닥쳐 본래 고요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할 틈도 없이 주지 스님 스즈딩과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심야에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스님 개인의 화려한 방 안에서 경찰은 경전이나 불상이 아닌 섹시한 레이스 속옷, 검은 스타킹, 가발, 몸에 딱 붙는 원피스, 고급 화장품, 명품 액세서리, 헤어드라이어 등 수행자의 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물건들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낮에는 그녀가 가사를 입고 채식을 하며 경을 외웠습니다. 밤이 되면 짧은 치마에 레이스 스타킹을 신고 클럽을 오가는 핫걸로 변신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다른 스님과 결혼하고 사찰의 자금을 이용해 남성 모델을 내연남으로 부양하기도 했습니다. 스즈딩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 스님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그 해답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2015년 11월, 홍콩 경찰청에 한 통의 익명 고발장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명한 여성 수도승이 수년간 자선기금을 횡령하고 계율에 어긋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불교의 이름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자의 신원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고발 대상인 딩우이 사찰의 주지 스즈딩에 관한 수상한 세부 정보들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스님의 이름은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즈딩은 무명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홍콩 불교계에서 모범적인 수도자의 표본으로 찬양받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수해 피해자들을 돕는 장면으로 TV에 출연한 적도 있었으며 살아있는 보살이라는 칭호로 불렸습니다. 신도들의 존경을 받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님을 겨냥한 고발장이 접수되었을 때 경찰은 혹시 이게 허위 사실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사팀은 고발장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 조사를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첫 단서들이 드러났습니다. 의심스러운 자금, 아이체, 타인 명의로 된 재산, 사찰 계좌에서 발생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거래들이 밝혀졌습니다. 특별수사가 개시되었고 경찰은 자비롭기로 알려진 이 여성 스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경찰이 딩우이 사찰에 들이닥쳐 스즈딩 스님의 개인 공간 문 뒤에 감춰져 있던 믿을 수 없는 비밀들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딩우이 사찰은 홍콩의 낡은 거리 한복판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으며 외벽은 이끼로 덮이고 기와 지붕과 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찰에 들이닥쳤을 때 본당에서는 의심스러운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후불당 뒤쪽에서 열린 나무문 하나를 발견했고 그 문은 주지 스님 스즈딩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녀의 개인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사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수입산 크리스털 샹들리에, 수놓은 두꺼운 비단 커튼, 그리고 수많은 고가의 생활용품들로 꾸며진 방이었습니다. 옷걸이 위에는 루부탱, 지미추 등 브랜드의 하이힐 수십 켤레가 걸려 있었습니다. 옷장은 드레스, 코트,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장대에는 샤넬, 라메르, SK2 등 고급 화장품이 가득했고 많은 여성들도 쉽게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벽장 안서랍에서 경찰은 현금으로 거의 400만 홍콩 달러가 들어있는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말문이 막히게 만든 것은 돈이 아니라 스님과 한 남성 사이의 매우 사적인 애정 사진들이었고 거기에 더해 약 10년 전에 발급된 혼인신고서까지 있었습니다.
스즈딩은 사찰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동북 지역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불교의 도시 홍콩에 나타나 유명 사찰의 주지 자리에 올랐고 결국 수년간 가장 충격적인 종교 스캔들의 중심 인물이 되었을까요? 사실 스즈딩은 홍콩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동북 지역인 길림의 한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스즈는 영리하고 똑똑했지만 살아온 환경은 그녀가 학업이나 커리어를 통해 멀리 나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여성은 많은 농촌 소녀들처럼 부모를 도와 집안일을 하거나 매일 들판에서 일을 했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평범한 남성과 결혼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즈딩은 그저 그런 삶에 만족하지 않았고 평생 시골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멋지게 옷을 입고 부유해 보이는 것을 보며 더욱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현재의 삶을 더욱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스즈는 고향을 떠나 인생을 바꾸겠다는 열망을 안고 새로운 이름 롱언라이로 위조된 신분을 가지고 불법으로 홍콩에 밀입국했습니다. 1990년대의 홍콩은 화려한 불빛, 고층 건물들, 그리고 수많은 유명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도시였습니다. 홍콩에 도착했을 때 스즈는 국적도 없고 돈도 없고 친척도 없는 한 명의 이주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야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삶을 정착시키기 위해 그녀는 우선 합법적인 신분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즈딩은 머리를 굴렸고 마침내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현지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주 신분을 합법화하기 위해 2006년 스는 홍콩 국적을 가진 중국계 남성 류젠창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류는 이미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세우는 연약하고 착한 여성을 가장하며 자주 가난과 고통을 호소했고 그저 홍콩에 머물며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류는 단지 금전적으로 도와주었지만 점차 스가 만든 불륜 관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즈딩은 자주 애인의 집에 찾아가 아이들을 돌보는 척하고 음식을 가져다주며 친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고의로 류의 아내가 의심하도록 유도했고 가정 내 불화를 만들어 그것을 틈타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류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즈딩은 결혼을 제안하며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류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위장 결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즈딩은 또 다른 외국인 남성 가오고와 두 번째 결혼을 하며 같은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이 결혼들은 모두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홍콩 불교계나 딩의 사찰의 신도들 중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획대로 홍콩 시민이 되자마자 즈딩은 즉시 이혼했고 남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홍콩 시민이 된 이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배경도 없었던 스즈딩에게는 홍콩에서 살아남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명 인물이 된다는 꿈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빠르게 삶을 안정시키고 싶었던 스즈딩은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식기세척, 집 나르기, 공중화장실 청소 등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홍콩에 온 즈딩은 더 나은 삶을 원했지만 현실은 그녀를 고향에서처럼 고된 노동 속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즈딩이 꿈꾸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머리를 짜내며 삶을 바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우연히 떠오른 매우 대담한 돈벌이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즈딩은 딩의 사찰을 참관하러 왔습니다. 이곳에서 스즈딩은 우연히 그 안에 숨겨진 사업 기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찰에 자주 출입하면서 스즈딩은 이곳의 주지 스님과도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스즈딩이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그녀의 태도는
매우 진지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은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2002년 스주딩은 딩의 사찰의 정식 스님이 되었습니다. 딩의 사찰에 발을 들인 후 즈딩은 곧바로 자신이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신심 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크게 경을 외우며 가장 검소하게 식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즈딩은 노쇠한 주지 스님의 눈에 들어갔고 결국 그로부터 사찰 운영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즈딩은 사찰의 모든 운영을 장악하고 조종하려는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찰 보수나 자선 확대가 아닌 인사구조의 개편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여승들이 공덕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혐의를 조작해내고 그 이유로 그들을 사찰에서 쫓아냈습니다. 오랫동안 사찰에 몸담아온 노인들은 하나둘씩 제거되었습니다. 스주딩은 자신의 측근들, 대부분 그녀에게 은혜를 입은 친구들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때부터 딩의 사찰은 더 이상 수행의 장소가 아닌 스주딩 개인의 영역으로 변해갔습니다. 주지의 권한을 완전히 장악한 후 스주딩은 사람을 조종하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능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행자의 순수한 이미지를 교묘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외부에서는 사치스러운 삶을 은밀히 구축했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딩의 사찰을 수억 위안에 사겠다고 제안했을 때 스주딩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찰을 팔면 그 돈이 더 이상 자신의 손안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찰이 철거되면 자선금을 착복할 기회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해 이 사찰은 가난한 사람들, 경을 외우고 부처님을 찾으며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이들을 위해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믿고 사찰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낡고 허름한 사찰을 수리하는데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돈은 스즈딩의 개인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약 3미950만 위안이라는 거액을 들여 홍콩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고급스러움의 상징인 7인승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도 구매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즈딩은 명품에 집착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사찰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최신형 애플 제품이었습니다. 사찰에 의식이 없는 날이면 즈딩은 전곡까지 자고 일어나 여제자들을 데리고 쇼핑하러 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수행자의 공간을 조용히 빠져나와 가발을 쓰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채 고급 나이트클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스님 스주딩이 아닌 롱여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세련되고 돈을 아낌없이 쓰며 젊은 남성들과 어울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 남성들을 개인 조수라는 명목으로 사찰에 데려와 함께 살게 하기도 했습니다. 주딩의 이중 생활은 너무나 교묘해서 사찰 내부는 물론 다른 스님들조차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인과, 무상, 욕망의 유혹에 대해 설법하고 밤에는 술과 클럽 음악, 어두운 조명 속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끼 낀 벽과 금이 간 타일 바닥의 낡은 사찰이지만 스즈딩의 개인 방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화려하스마 했습니다. 그 안에는 9개의 옷장이 있었고 고급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다양한 스타일의 가발, 고급 가죽 구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전용 욕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방 안에 2마리의 작은 반려견이 있었고 방 안에 반려동물이 있으니 문을 닫을 때 주의하십시오 라는 안내판까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항상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에는 하루 24시간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2마리의 개를 위한 사료비로만 매달 7,000 홍콩 달러가 들었습니다. 이는 믿기 힘든 사치였습니다. 스즈딩이 입고 있는 승복 또한 매우 독특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승복을 입는 반면 그녀는 무릎까지만 오는 짧은 승복에 검은 스타킹을 함께 착용하여 매우 패셔너블하고 도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스님 복장을 하면서도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2012년 스즈딩은 중국 본토 출신의 한 교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스님이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찰에서 지내며 믿기 힘든 기이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스즈딩이 자선금을 갈취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모든 어두운 이면은 다음 편에서 계속 공개될 예정입니다. 완벽한 수행자 행세를 마친 후에도 스즈딩은 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2번 더 결혼했던 것입니다. 류젠창 그리고 전직 스님 교사와의 결혼 외에도 그녀는 최소 2명의 남성과 은밀히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사찰의 수련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인도 출신의 하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라 즈딩은 사찰 안에서 직접 후원하며 돌본 내연남이었습니다. 수련생은 그녀와 함께 호화로운 개인 방에서 지냈고 돈과 사치를 모두 제공받았습니다. 스즈딩은 이들을 젊은 연인처럼 정성껏 돌보았고 고급 옷과 비싼 휴대폰, 심지어는 사찰 밖에서의 고급 휴가까지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사찰 내 많은 목격자들은 심야의 주지방에서 웃음소리와 잔잔한 음악소리가 들리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밖에서는 낯선 사람들의 출입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는 일반적인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성해야 할 사찰이 어느 순간 복잡한 인간관계와 거짓, 죄악된 쾌락이 얽힌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승복 뒤에는 도덕적 규율이 완전히 무너진 방탕하고 믿기 힘든 삶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묘하고 영리한 스즈딩이라 해도 그녀의 어두운 비밀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모호한 행동들과 이중적인 삶, 정교하게 꾸며진 속임수는 결국 진실의 빛 아래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한 인물은 다름 아닌 홍콩 연예계의 익숙한 얼굴, 유명 여배우 웡징징이었습니다. 성원긴이 여배우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한때 스즈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즈딩이 주최한 연예계 유명 인사들과의 만남에 자주 초대되었고 딩후이 사찰의 자선 모금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자금을 기부한 후에도 사찰은 여전히 누수와 파손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본 웡징징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사찰의 장부와 계좌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09년에는 9만 위안에 불과하던 유지비가 2015년에는 129만 위안으로 급증했고 수리 비용은 무려 270만 위안에 달했지만 실제 사찰의 상태는 전혀 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웡징징은 스즈딩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챙기고 2번의 위장 결혼을 했으며 여러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던 사람에서 웡징징은 결국 스즈딩의 모든 실체를 세상에 드러낸 인물이 되었고 그녀는 존경받던 존재에서 순식간에 기소된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여론과 경찰의 주목을 받았고 스즈딩은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스캔들이 폭로된 이후 스즈딩은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었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선금 횡령, 불법 입국, 이중 결혼을 포함해 여러 가지 사기 및 기만 행위 등 중대한 혐의들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스즈딩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종교의 이름을 빌려 사익을 취한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중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스즈딩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 사찰의 수련생, 인도 출신 하인 등도 불법 행위에 공모한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비로운 스님으로 알려졌던 스즈딩의 이중 생활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스즈딩의 이야기는 불교 신자들과 사회 전체에 깊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수행자의 탈을 쓴 자들에게 쉽게 속아선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직하고 순수한 시골 소녀에서 존경받는 여성 주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스즈딩은 만약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의하고 수행에 전념했더라면 여전히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탐욕과 허영심 때문에 불법 행위와 범죄의 길로 들어섰고 결국 감옥살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이하지만 실화인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